음. 자,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어제도 그 시황정리에서 잠깐 알려드렸거든요. 자, 지금부터 철도 관련주를 보려고 그래요. 철도 관련주를 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제도 제가 시황정리하면서 알려드렸지만 며칠 전에 철도 관련주가 떴어요. 뭘로 떴냐면 뉴스는 그래요. 항상 뉴스를 믿지 마요. 뉴스는 그냥 우크라 재건 관련 이슈로 철도주가 떴다. 얼마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두 달 전에는 이제 건설기계가 계속 떴죠. 그죠? 건설기계가 계속 뛰면서 우크라 재건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거에 맞춰서 유럽에서도 우크라 재건에 얼마나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상 날아갔고 우크라 재건을 하려면 당연히 도로나 철도 인프라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철도 관련주들이 또 한 번 떴어요. 우크라 재건 이슈로다가 뭐 대우회를 비롯해서 뭐 다 떴는데 중요한 건 그런 뉴스가 아니라 어떤 이슈로 떴던 간에 밑에서 조용하던 월봉 바닥에서 조용하던 종목들이 다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크라 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재건 못 해요. 아시죠? 아직도 전쟁 중이고 확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바이라 지금 재건을 지금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대량 거래가 들어있고 앞전에 또 움직이고 좋은 자리가 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일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인도 얘기도 있고 뭐 중동에도 지금 철도 얘기가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 2024년도 개통 앞당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GTX 추진단이 8월달 발족을 합니다. 철도 관련주가 약간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철도 관련주들을 꼼꼼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하필이면 앞전에다 대량 거래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잠깐 신경 써야죠. 그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철도 관련주가 바로 급등한다거나 뛴다거나 이런 건 전 몰라요. 이런 걸 맞출 수 있거나 미리미리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신기한 거라고 그랬죠. 그런 게 아니고 하필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있고 월봉 바닥에 있는데 자꾸 우크라 재건 이슈로 뛰기도 하고 어떤 뛴 다음에 나와도 되는 거예요. 네옴시티를 갖고 네옴시티 없는 거예요. 중동으로 해서 철도 관련주, 진정한 네옴시티 관련주. 뭐 날라가면 이렇게 기사 쓰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차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차트든지 거래량이 앞에 터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신경 쓰고 봐야 되는데 또 하필 이때 딱 맞춰서 GT에서 발족단이 나온다네. 그럼 신경 써야죠. 그죠? 그래서 철도주를 자세히 보면 일단 대우회를 보면 자, 월봉에서 위치는 원체 낮아요. 해도 너무하죠. 자, 이때가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만큼 떨어진 친구라 이 친구 아무리 물론 그 이제 주가 많이 떨어져 보니까 이번에 그 12, 그 전환가격을 낮췄거든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돼요. 자, 그러면 해저도 너무하죠. 주봉을 보니까 5주선 회복을 앞두고 있죠. 자, 5주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2290원이에요. 2294원 2300원 위에서만 내일 놀아주면 2000원 뛸 수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앞쪽에 대량 거래 터졌죠. 자, 여기서 두 번 터졌어요. 두 번. 자, 보겠습니다. 신기한 건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물량을 싹 잡아보면 대량 거래가 한 번, 두 번 쭉 터지고 지금도 거래량이 활발하죠. 자, 우리 때에 비하면 뭔가 거래량이 활발한 거예요. 그죠? 이 거래량 활발한 분위기가 어디냐? 월봉 밑에죠. 자, 이런 데서 월봉 거래량이 활발했다. 이건 물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까 알려드렸죠? 개인분들이 제일 많이 주식사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최고점. 여기 안 와요. 여기가 2018년도거든요.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여기가 안 와요. 저기 언제 올지를 모르겠어. 5년, 7년, 8년 뒤에 올지 않을 줄 몰라니까 이런 데 사지 말고 주식을 사더라도 그냥 월봉 바닥에서 싸게 사놓으면 최소한 손실은 안 입어요. 근데 월봉 바닥이라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지수도 안 좋고 회사 상황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세를 틀어놨다가 전환되는 시점을 잘 봐야 되고 월봉 바닥에서도 대량 거래 들어오는 걸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대우AL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들어왔는데 이 거래량도 엄청나게 대단하지만 한 번 뛰고 눌림 목적으로 돌아서 나갔죠. 자, 요렇게 이때 우크라 재건으로 살짝 떴어요. 눌림 목적죠. 그래놓고 빙글 돌아서 20을 올려놨죠. 아주 쉬워졌어요. 지금부터는 주식은 누구나 떨어지고 올라가를 못 맞추기 때문에 딱 21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 날라갔다. 만약에 안 날아가도 어쩔 수 없어요. 맞출 수 없으니까. 그냥 안 날아가면 제가 기자라도 뉴스 그렇게 쓰고 올라가면 뉴스 안 날아가면 기사 쓸 것도 없고 만약에 날아가잖아요. 저라면 기사 그렇게 쓸 것 같아요. GTX 발족단 등 뭐 고속철도 활성화로 인해서 철도주들이 수혜를 받았다. 제가 기자라면 이렇게 써요. 날아간 다음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뉴스가 늦어요. 항상 뉴스가 늦어요. 뭔 얘기냐면 일단 월봉 바닥에서 거래량이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고 월봉 바닥이죠. 왜 주가가 싸죠? 자, 주식이 비싸다. 엄청 비싸다. 주식이 추세가 하향이다. 큰일 났죠.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월봉 바닥권이고 예전에도 이 정도 가격은 잘 지켜준 친구죠. 주봉에서 보게 되니까 5선 회복해주고 있고 일봉에서 21선 회복해주고 장악했기 때문에 아 지금부터 21선만 깨지 않으면 그냥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21선 그쳐서 매수 깨면 손절 깨면 손절하면 되지 그죠? 그럼 깨지만 않으면 날라갔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뉴스가 반드시 떠요. 그 고속철도 그 정상화로 인해서 앞당기는 거에서 철도주가 수혜를 보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뉴스가 늦고 추세가 더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현대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죠. 현대코퍼레이션도 앞전에 대량거래 터지고 뛰었어요. 똑같이 우크라제공 관련 주식으로 뛰었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싸죠. 자, 비싸다. 그죠? 싸다, 비싸다, 싸다, 비싸다, 싸다. 주식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자, 주봉을 보게 돼도 5주선이 이쁘게 있죠. 지금부터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대우에일은 아직 안착을 못 해준 거고 코퍼레이션은 안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봉을 보니 딱 5일선 위에 있죠. 자, 이 친구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대량거래 터졌을 때 20선 사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럼 지금 지지부진해도 이날 3%, 2%, 이날 5% 먹고 지금 5% 수익권 출발이에요. 내일부터도 5일선만 깨지 않으면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나 추세가 좋고 흐름이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앞전에 떴기 때문에 최소한 240선까지 가겠죠. 목표가를 잡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자, 대하TI는 항상 철도 관련주 중에 제일 대장주 역할을 많이 해요. 항상 옛날에도 대장주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장주인데 자, 대하TI를 보면 엄연히 일봉에서 보면 이 친구도 수상하죠. 요렇게 조용하던 친구가 그죠? 요렇게 조용하던 친구가 굉장히 조용했었죠. 아마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자, 이걸 나눠요. 자, 우항하는 중이긴 한데 나눠서 여기를 지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상, 지하. 240에서 기준 나눠놓고 지상은 약간 비싸요. 대신에 시장이 좋고 활발하면 지상에서 하는 게 나아요. 더 빨라요. 근데 시장이 침체기가 오고 바닥권에 오게 되면 무조건 240에서 지하권을 사야 되는데 요럴 때 사지 말고 뭔가 월봉 바닥에서 거래량이 세게 들어왔죠. 앞에 있는 물량은 다 잡아먹을 정도로 거래량이 세게 들어왔는데 이 앞에 매물대에 맞게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날 19%, 이날도 15%. 자, 지금부터 관심 가지면 반드시 한번 뛸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월봉에서 좀 보게 되면 역시나 낮은 위치에 있죠. 낮은 위치에 있고 주봉에서 보게 돼도 앞으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대하TI는 항상 철도 관련주 중에 대장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뛸 확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멤버님들 오늘 많이 오셨네요. 그죠? 아직 휴가들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좀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멤버님들이 힘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너무 고맙고, 아리님, 투나무님, 글라라님, 흑서모님 다들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윤미님은 너무 성실하셔서, 진심으로 고맙고요. 자주 오세요. 자주. 그죠? 우리, 저하고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우리 멤버님들은 저하고 또 이제 길게, 그죠? 주식시장에 있어야죠. 제가 그래도 주식은 못해도, 주식은 제가 잘 못해도 사실 시황 정리하고, 이렇게 어떤 종목들이 섹터가 강해질 때는 제가 매일 정리를 하니까 아마 이런 부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멤버님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항상 저 같이 하시고, 제가 혹시 만약에 인사를 잘 못하거나 그러면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미처 못 봐가지고 인사 못 드린 거니까, 그 부분 양해 좀 바랄게요. 자, 잠깐, 멤버방 홍보 좀 한번 하고 가죠. 이기에 홍보 한번 하고 가죠, 그죠? 그래서 멤버님들이 항상 500분 이상은 유지가 되는데, 그래도 근간에 좀 나가시고 들어오시면 이러셔가지고, 자, 항상 멤버방 홍보 좀 하고 갈게요. 자, 일단은, 골드 멤버분들 이상이 돼야지만이 멤버방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희 멤버방은 딱 3번 운영해요. 언제 운영하냐면, 일단, 장 전에 운영을 합니다. 장이 시작되기 전에. 왜냐면, 장 시작되기 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녁 때 들어온 뉴스라든가 저녁 때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장 전에 하는데 장 전에는 골드분들 이상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장 전에는 골드분들 이상 들어올 수 있으니까 골드 멤버만 되셔도 상당히 좋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좋은 호재나 어떤 뉴스가 떴을 때는 저는 거의 하루 종일 시장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하루 종일 시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이 뛰기 시작하면 잘 알려드리고 또 저는 우리 VIP, 대신에 VIP 멤버님들은 새 영상을 다 볼 수 있어요. 장중, 장후 실방을 다 참석할 수 있고, 요썬 내일에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멤버님들하고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친구나 후배들하고 모임을 하면 제가 올려드려요. 예, 금요일은 제가 쉬었죠. 이렇게 이제 동네 친구들, 후배들, 휴가 나온 뭐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었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낚시 간 것도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게 먼저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유튜브에서 만났지만, 그죠?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인 모임이나 사적인 모임이나 카톡을 안 해요. 단체 카톡을 한다거나 리딩방 운영을 절대 안 해요. 단지 유튜브밖에 못 만나요, 저는.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안 해요.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리지도 않을 거고, 설사 제가 멤버님이나 쌤의 전화를 우연히 알았다 하더라도 절대 제 이름으로 문자나 전화 안 가니까 그건 오해 안 하셔도 돼요. 제 이름으로 문자가나 전화가 가면 다 사기예요, 그거.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굳이 한다면 아마 매일 정도 할 거예요. 책 보내드리 선물하느냐고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숭이 도창 철도 관련 좋은 이슈가 있으면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거든요. 이 부분은 골드 멤버 이상은 다 할 수 있고, 특히 VIP 멤버 이상 분들은 거의 장중에도 웬만한 종목, 웬만한 실방은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종목 상담하는 것까지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번 시간을 빌어서 제가 이렇게 멤버가 홍보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어쨌건 다시 대하TI로 들어와서, 대하TI 같이 앞전에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고, 현재 월봉 해체가 낮다. 자, 주식이 비싸다. 자, 알려드렸죠. 여기서 물리면 안 온다고 그랬죠. 2017년도, 18년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북한하고 막 어떤 막 금방이라도 막 뭐 개발 들어갈 것 같고 막 철도 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지지부진되지면서 그냥 고향 탔죠. 최소한 내가 주식을 이런 데 사는 습관만 없어도 주식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바닥에서 물리면 더 사면 되지. 그죠? 근데 언제 걸리냐면 꼭 월봉 고점에 걸려요. 왜 그러냐면 뉴스가 좋으니까 그래. 대신에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개인들이 인버스나 곱버스를 제일 많이 산다고 그랬죠. 이거를 뒤집어 놓으면 월봉 고점에서 최고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너무 악재가 나오고 너무 공포감을 주니까 이제 인버스를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주식을 사야지. 이제 상승에 베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승에 베팅한 개인들이 없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죠. 시장은 떠나는 게 아니고 작은 가래를 잘 해놨다가 날카롭게 기회를 보고서 바닥에서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면 대하TI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서 봐야 된다 보시고, 자, 부산 산업을 보니까 똑같아요. 자, 부산 산업도 철도주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완전 대바닥권에 있어요. 다 대바닥권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자꾸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해. 뭔가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관심 있는 세력분들이 자꾸 한다는 얘기죠. 그 주봉을 보게 되면 자, 우선 위에 있죠. 추세의 전환과 턴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이거 해내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다 틀어놓은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왜 안 밀리냐면 전체적으로 웬만한 종목들은 오드선을 쫙 돌려놨어요. 이 얘기는 웬만한 종목들 아니면 종목들이 슬슬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왕이면 슬슬 살아나더라도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온 친구들을 공략을 해줘야지만이 수익을 빨리 거둘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렇게 이틀간 급등했죠. 물론 대하TI라든가 대우웨일이나 이만큼 급등하진 않았어요. 실제로 대우웨일이나 대하TI는 엄청난 거래가 들어온 거예요. 앞전에 있는 모든 물량을 압도할 정도로 이 친구들이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부산산업도 이렇게 작게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산산업도 잘 들고 있으면 꾸준히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아, 원장님 엄청 바쁘시네요, 요새. 자, 의원개발을 봅니다. 의원개발을 좀 보게 되면 월봉에서의 위치가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아요. 지금 한번 급등했다가 좀 꽤 오랫동안 좀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많으신 분들이 좀 피곤하죠. 아, 빨리빨리 좀 날아가야 지금 다른 건 다 날아가는데 내 거 왜 안 날아가는 거야? 요 지경을 잘 이겨내야 돼요. 자, 주봉을 봅니다. 우선 위에 올라탔죠. 저번 주에 완벽하게 중기적으로 추세전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 못 가도 20선까지는 가요. 그래서 일봉을 보니까 대량거래 터졌죠. 빵 때려놓고 조정을 쫙 줬죠, 이렇게. 요 공간이 엄청 지겨워요. 이게 하루 종일 꽃가창 보고 있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근데 이 공간을 잘 버텨야지만 땅 뛸 때 내동맹이 안 할 수 있어요. 자, 폴라리스 세원을 자꾸 제가 비교해 드리는 건 우리가 실제로 폴라리스 세원 매수저도 진행을 했고 많은 이제 우리 멤버님들도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겹다는 얘기죠. 그동안. 자, 요렇게 급등해 놓고 14% 급등하고 이틀 지겹게 있다가, 그죠? 지겹게 빵 때리고, 그죠? 또 이틀 지겹게 있다가 빵 때리고.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겨운 구간을 굉장히 잘 버텨야 되는 거예요. 또 뛸 수 있어요. 그러면 우원 개발이 상당히 지겨울 수 있어요. 지겹죠? 언제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원 개발도 관심 있게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우원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모아가기로 했어. 그러면 너무 일찍 매도할 것도 없고 그냥 믿고 있으면 돼요. 바닥이니까. 대신에
내가 단타 단기를 하기로 했어. 그냥 딱 뛰면 팔 거야. 그러면 역시 손절 라인도 타이트하게 잡고 깨면 손절. 딱 하는 게 맞아요. 괜히 속썩이지 말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언제 뛸지 모르나. 대신에 나는 그래도 우원 개발 지금 사면 일주일, 2주는 각오할 수 있어. 난 1, 2주에 30%만 먹으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대신에 마찬가지로 스윙 투자도 우리나라 지수가 밀리거나 시장이 밀리면 20에서 깨거든요. 그럼 일단 비중을 들인다거나 매도를 한다거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지고 밀렸을 때 결정을 안 해주면 방관이 되게 되죠. 방관하다가 쭉 밀리면 그냥 손절이 커지겠죠. 주식은 방관하고 없애는 게 아니고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라고 그래서 막 매일매일 이렇게 막 중장기 투자하는 종목들 너무 그렇게 할 건 없는데 단기 단타는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대신에 잘 볼 때 심리적으로 흔들려. 하도 안 움직이니까 이런 걸 다 이겨내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땅보다도 어렵고 아파트 사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성공하기가 힘든데 신법적인 부분을 조절을 잘해야 되고 이 신법적인 조절을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게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산에 비해서 작게 투자하잖아요. 이제 뒤로 돈을 많이 넣을 거라면 시장 떨어지면 더 좋죠. 시장 투자는 더 좋은 거예요. 바닥에 싸게 살 기회가 생기잖아. 너무 욕심부리고 몰빵하고 막 만약에 1억을 투자하기로 했어. 그러면 저 같은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한 4천 정도 현금을 항상 빼놓을 것 같아. 6천 운영하다가 뭐 시장 안 좋아 나빠지면 밑에 더 사면 되고 또 6천만 원 갖다 벌면 또 수익금 빼놓고 채워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 운영해 보고 그러니까 주식은 손절이 중요하긴 한데 제가 주식시장에서 오래 있으면서 느낀 건 주식시장의 꽃은 손절이 아니에요. 손절은 당연한 거고 주식시장의 꽃은 자금 관리예요. 자금 관리를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서 내가 시장에서 성공하냐 실패하느냐 이런 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원개발 잘 보고 계시고 푸른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월봉태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바닥권에 있고 이 정도면 낮은 위치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까지 밀렸다가 할 수는 있지만 역시 추세 전환과 턴이 완벽히 되어 있어요. 이쁘다는 얘기죠. 이 친구 또 12DC 관련주기 돼요. 자 일봉에서 이왕이면 20선 찍고 나면 더 좋거든요. 여기가 오면 아주 웨스타임이 좋은데 애매하게 옆으로 가고 있긴 해도 앞전에 거래량 터지고 올라갔죠. 물론 아까 알려드린 대로 대우엘이나 대하태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대장주가 되긴 힘들지만 그래도 대장주를 놓쳐도 한두 번 뛸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리노스도 마찬가지로 사실 저는 동전주이면서 개인적으로 리노스가 좀 이뻐 보이는데 동전주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재물을 못 살펴드리는 건 지금 재물을 보게 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재물까지 못 받으니까 재물은 항상 본인들이 하나 꼭 살펴보시고 PBR이라든가 현금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제가 강의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PBR 현금 유보율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꼭 잘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한 번쯤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되고 자 주봉에서 우선 위에 올려놨고 일봉에서 앞에 엄청나다는 거 됐죠. 28% 갔다 왔어요. 그래서 뛰면 이 친구도 한번 뛸확률이 그러니까 3등주 정도로 뛸확률이 굉장히 좋아요. 목표가도 세요. 최소한 정고점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자 동아지지를 보면 여기부터는 조금 애매한 친구들이에요. 자 동아지지를 좀 보게 되면 자 월봉에서 봤을 때 위치가 낮고 고속도로 지하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주예요. 자 근간에 이제 어떤 고속 철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동아지지 같은 경우도 수혜를 볼 수 있어요. 엄연히 추세 전환했죠. 자 우리는 이런 거를 추세 전환과 턴이라고 그래요. 자 우하양 턴 여기가 턴이죠. 이 턴을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왜 좋아지냐? 뉴스가 좋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죠. 이걸 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더라도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바닥을 모른다고 그랬죠.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동아 지지도 턴을 했죠. 우리 추세 턴했어요.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딱 21선 안 깨거나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 또 떼요. 예전에도 잘 뛴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잘 보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S트래픽은 좋은 얘기가 좀 있죠. 뭐 전기차 충전 사업을 SK 네트워크하고 뭐 같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월봉에서 좀 보게 되면 역시나 그죠? 월봉에서 밑에 있죠. 저기 바닥에 싸게 있죠. 주봉에서 추세전환 해놨죠. 이러면 한번 뛸 수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20줄 못 가는데 얘는 갔거든요. 매물대가 여기 좀 있어요. 여기 아슬아슬하긴 한데 내일 만약에 아까 그런 이슈로 인해서 SK 네트워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이슈에 떴다. 그럼 이물대를 뚫고 나가면 그냥 날아가요. 그러니까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5일선 깨지 않는 자리에서는 내가 매수해볼 만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싼전자를 볼까요? 역시 철도 관련주인데 아무래도 좀 약하죠. 우리가 보통 저는 수급이라는 거를 많으신 분들은 제가 또 한 번 알려드리면 수급을 이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고 이런 거 수급으로 봐요. 어디서 외국인이 파네? 개인이 파네? 이거 수급. 이런 걸 수급 매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거래 들어온 증권 창구를 보고 수급으로 보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뭐 키움 증권 개인만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수급 이런 게 JP모건 샀네? 이런 게 수급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수급은 무조건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우상향으로 뻗었을 때 저는 그 종목을 수급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주식은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턴이 되면 저는 이거를 수급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전에서 진짜 수급 매매인데 가만히 보면 대우웨일이나 대하 TI가 바로 정확하게 대량 거래가 터졌고 추세의 전환과 턴을 주봉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수급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비쌤전자도 똑같이 철도 관련해서 이슈가 뛸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월봉의 위치가 낮긴 낮아요. 그렇지만 대량 거래 한 적이 없죠. 아직은. 물론 내일 뛸 수는 있어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이왕할 거면 앞에 대량 거래 들어왔다 눌림 목준 종목이 좀 더 빠르고 나 보인다. 그런 종목들이 수급이 개선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뭐 현대로처럼 말할 것도 없죠. 뭐 그죠?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부터 무기부터 자동차부터 난리죠. 난리인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뛰려면 전고 좀 뚫어줘야 돼요. 사실 저는 잘 안 사요. 이런 친구. 왜 안 사냐면 제가 현대로템 얘기를 할 때 여기부터예요. 월봉 바닥에서 해도 너무 하니까 이거 사라고. 어차피 철도 관련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철도 관련주로 뛸 줄 알았거든요. 일봉에서 앞전에 신호를 줬어요. 이때 빵 때렸어요. 눌림목 줬죠? 그래 놓고 20만 회복해졌길래 굳이 철도 관련주 뛰려면 현대로템 한번 뛰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날아갔거든요. 요날 아침에 제가 장전 실방에서 알려드렸어요. 이날 아침에 7시 제가 까먹지도 않은데 7시 20분인가 7시 50분에 제가 이제 8시에 실방을 하거든요. 7시 30분인가 기사 하나를 챙겨봤는데 폴란드하고 계약 수출한 거예요. 수출 계약을 맺은 거야. 그게 아마 주말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날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전 실방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쨌건 이날부터 주구장창 날라가는데 월봉에서 여기만 뚫어주면 더 가요. 아마 제 생각에 더 가긴 갈 것 같은데 일봉에서 5일선 같은 자리 깨지 않는 자리 선상에서 대응 깨면서 이렇게 맞고 저는 이제 안 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높아요. 월봉에서 높은 종목은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 친구가 가면 더 가겠지, 그죠? 근데 단타 단계 잘하시면 상관없는데 굳이 사려면 딱 5일선 안 깨는 자리 대응하면 맞아요. 자, 도화 엔지니어링 성환경호도 엄연히 다 철도 관련 쪽이네. 근데 이 친구들도 아마 저하고 멤버님도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도화 엔지니어링 언제 얘기했냐면 장중 실방에서도 얘기했어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는 거고. 자, 그러면 떨어졌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우상향 중이 아니라 우하향 중이기 때문에 건들기 애매한 거예요. 똑같은 철도 관련 이슈로 이 친구도 뛸 수 있어요. 내일 같은 날 또 뛸 수는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날아갈 수는 있지만 굳이 저는 안 사는 게 없죠. 밑에서 싼 주식 이렇게 많은데 예전에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시도했던 종목을 굳이 여기서 사야 될까? 이런 생각 잘 안 들죠. 대신에 만약에 도화 엔지니어도 뛸 수 있으니 내가 굳이 도화 엔지니어 보려면 21선 안 깨는 홀딩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하면 맞아요. 이거는 서학인계곡도 마찬가지예요. 서학인계곡도 우리가 여기서 멤버님들하고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갔죠. 물론 요거밖에 못 먹어서 이렇게 하는데 자, 어쨌거나 서학인계공업도 월봉 H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알려드렸죠. 여기서 불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때가 2019년도인데 3년 만에 간신히 왔어요. 간신히 분위기가 떨어진 거야. 이런 데 하면 안 되는 거고 주식을 사더라도 여기인데 지금 높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만약에 뛸 수는 있으니까 최소한 500선을 깨면 안 되고 이런 친구들은 다른 종목들보다도 더더욱 빨리 손절을 쳐야 돼요. 예를 들면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보면 대우AL, 대하TI, 리노스는 물려도 상관없어요. 제 생각에 해보면 월봉 봐도 여긴데 가야 어딜 가겠어.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도화 엔지니어링, 성환기업, 현대로템 월봉 고점에서 물렸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안 와요. 여기 이런 데서 물리면.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할 주식이 있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할 주식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직장이냐 중간중간에 체크를 못해 이러신 분들은 월봉 고점 있는 거 하면 안 되겠죠. 손절을 못 치니까 그러신 분들은 월봉 바닥에 있는 거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순간 타이밍을 놓쳐도 좀만 참으면 다 돌아나가니까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어느 위치에 들어가려면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루 종일 호가창을 못 보거나 본인이 하루 종일 주식 대응이 안 되는 사람이야. 직장 생활도 하고 일도 바빠. 이러신 분들이 초단타를 하면 안 되겠죠. 그 위험한 종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은 그거에 맞게끔 시장에서 안전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잘 대응하고 있을 수 있거나 빠르게 가능하다. 그러면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식 투자 방법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성격하고도 맞아야 되고 내가 좀 느긋하다. 좀 감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바닥에 하면 되고 내가 예민하다. 이러면 당연히 빠른 종목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 성격하고도 주식은 맞춰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KT 서브마린 당연히 저기처럼 그 동아지질처럼 그 지하 관련주인데 이 친구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여기가 목표가예요. 찍었어요. 물론 최종 목표까지 이런 데겠지만 지금 사기엔 꽤 불편하다. 즉 들어갈 자리가 없다. 내가 어딜 들어가려면 뭐를 하려면 누울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죠. 딱 모두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대신 깨지 않으면 되는데 일봉에서 21선 기준 여기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세명전기가 좀 안타깝긴 한데 이 친구 원체 얼른 바닥이거든요. 전기주들이 사실은 다 쇠를 받았는데 세명전기가 쇠를 못 받았어요. 예전에 세명전기 바닥에 샀을 땐 참 재밌었거든요. 여기서 사가지고 7, 80%게 났긴 했었는데 지금은 좀 반응이 없긴 해도 그래도 현재 주가에 진짜 나쁘고 싸다. 철도 관련해서 전기주는 이 친구가 유일해요. 자, 오전에 올려놨죠. 추세 전환과 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전에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어서 지금부터 21선만 깨지 한번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고, 특수건설도 좀 보시게 되면, 얼봉을 좀 볼게요. 애매하죠? 이게 좌측산, 우측산. 그러니까 100점 만점은 아닌데, 두봉에서 보게 되면 5선 올라탔거든요. 이러면 모두 선만 안깨면 뛰어요. 이 순간에 뛸 수 있고, 자, 일봉에서도 역시 이뻐요. 그래서, 이런 자리 안 깨면 잘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유시는 좀 많이 높으니까 조심해야죠. 유시는 무조건 패스예요. 무조건 엄청 높아요. 전혀 살 자리가 없어요. 주봉에서도 높고, 일봉에서도 애매하죠. 살 자리가 없어요. 진짜 여기 하나 잡고 사는 것밖에 없는데, 굳이 다른 친구들 많은데, 유시는 너무 목매지 않는 게 좋아요. 유시는 우리가 놓친 종목이에요. 저는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유시는 어디서 봤더라? 굉장히 싸게 봤었어요. 요 공간에서 제가 외사를 했거든요. 저도 외사를 못했는데, 어쨌거나 잘 날아갔지만, 지금은 날아갔기 때문에 패스가 맞고, 이왕이면 이런데 우에 있는 종목들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철도주 관련주들은 여기까지 볼게요. 어차피 내일 아침에 편집해서, 또한 내일 5시, 새벽 5시 하면 올라갈 거예요.